결혼기념일 없는 11년차 세미 노부부입니다.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은근히 또는 대놓고 바라는 부모들이 있다. 여기서 해준 것의 의미는 돈이 아니다. 오늘 얘기는 부모의 금전적 요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몇 해 전 내 친정 부모님이 두 분이서 나눈 대화 내용을 나에게 고백하듯 들려주신 일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분은 우리 남매를 두고서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부모한테 다정하지 않을까? 애들이 왜 이렇게 살갑지 못할까?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한다. 부모인 당신들에게 대체 어떤 하자가 있어서 대체 당신들이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자녀인 남매가 이렇게 부모에게 다정하지 않은 걸까? 두 분이 대화를 나눈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부모님 입장에서 차분히 생각해보니 이미 당신들부터 당신들의 부모님께 곰살맞게 행동한 적이 없다는 거다. 내 부모님 두 분은 결국 본인부터도 부모에게 한 적 없는 행동을 자녀에게 바라고 있었다는 걸 깨우치고 나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우리 남매에게 다정함을 바라지 않기로 했다고 하셨다. 그리고 엄마는 덧붙였다. 잘 보니 당신이 내 외할머니께 한 것보다 내가 엄마에게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했다. 난 평소 부모님께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는 자식이지만 챙겨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너무 많이 챙겨줬다고 부모님이 다시 덜어줄 정도로 확실하게 챙긴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와 끝장난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가지 이유만 들어보겠다. 일찍 독립한 자녀는 부모에게 특별한 불만이 없어도 단지 부모 손길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부모를 찾지 않을 수 있다.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잘하고 사는 자녀일수록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느라 능력은 꽤 좋은데 부모에게 다정하기 쉽지 않다. 부모는 손이 많이 가지 않고 마치 혼자 알아서 큰 것 같은 그를 어려워한다. 그래서 부모가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는데 부모의 그런 조심스러움은 자녀에게 세심한 표현을 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녀가 어렵다는 건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고 우리는 누구나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사람보다 거리감이 있는 사람에게 더 예의를 갖추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모는 어려운 자녀에게 쉽게 요구하지 않고 자녀가 챙겨주면 고맙다, 수고했다는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런 부모는 무의식 중에 자녀가 당신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본인의 부모님을 어떻게 챙겼는지 돌아보니 그렇게까지 챙긴 적은 없어서 그렇다. 물론 워낙 립서비스를 잘하는 부모도 표현을 잘 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자녀를 향한 칭찬이나 고마움의 표시가 과장됐을 땐 자녀가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를 어리게 보고 그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다.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살갑게 다가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다. 부모가 물질적으로 특별히 모자람을 느끼지 못하게끔 자녀를 키웠더라도 자녀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받은 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물질적으로 받은 건 마치 받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특별히 못해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로부터 특별히 받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동상이몽은 성인된 자녀가 부모를 챙길 일이 생겨서 챙겨드릴 때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동상이몽을 꾸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로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해줘야 할 건 웬만큼 해줬으니 다 큰 자녀가 나를 챙기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된다. 그래서 챙겨주는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더 우선이 된다. 그리고 자녀는 그 요구가 은근히 귀찮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요구를 겨우 들어주지만 부모로부터 고맙다, 고생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기 참 어렵다. 그런 자녀에게는 부모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노가다로 느껴진다. 별것도 아니고 수고했다는 말 정도에 해당하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채움은 우리의 거칠고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런 한마디는 부모 챙기는 걸 귀찮아했던 게 미안해지게 만드는 말이다. 좀 전에 얘기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부모와의 소통을 꺼리는 자녀들이 매사 예민하고 여유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살가운 말을 부모로부터 들어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부모 탓 멈추고 내가 듣지 못했던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식구들에게 먼저 해볼 수도 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딱히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지도 않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그 자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해야 할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 그리고는 칭찬받고 싶은 어린아이를 연상하게 하는 생색내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싫어하는데, 그는 생색내는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과 마주하기 싫은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의식 중에 어차피 받은 적 없고 받지도 못할 거 그렇다면 안 받아도 된다.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칭찬해달라, 인정해달라는 태도를 취하면 자기 안의 인정 욕구도 건드려지고 나도 그런 걸로 인정받아 본 적도 없으니 그건 인정받을 일도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인정받았어야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되살아난다. 그걸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수고로움도 회피한다. 가까운 사람들, 식구들 사이에서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못한다면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타인의 수고로움에 대해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칭찬받고 싶은 자기 마음이 들통날까봐 그 마음을 숨기고 살다가 자기 마음이 뭔지, 타인이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마음에 없는 말, 그걸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말이 거의 없는 이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말에 특별히 인색한 이유 말이다. 그 말이 너무 고팠는데 그걸 들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을 때 우린 그런 말과 멀어지고 그런 말을 간지러워하고 그런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모자라게 본다. Yeah.